네, 안녕하십니까. 피아노 어드벤처 전문 PA 2급 자격증 과정 여러분, 담당 교수 조선주입니다. 네, 미뤄둔 숙제를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시작합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 제가 9주차를 올려놓기로 했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팔도 다시 이렇게 묶었어요. 이게 어, 팔이 그러니까 물론 완전히 낫는 거는 재활까지는 정말 몇 개월이 걸린다 하셨고, 깁스는 한 달 정도 하고 푼다라고 이제 알고 있긴 한데, 지금 벌써 어떻게 3주가 흘렀거든요. 근데도 깁스 안에 있는 손가락이 많이 아프고 여전히. 그리고 다친 후에 사실 제가 잘 쉬지를 못했어요. 계속 일이 있고 잡혀놨던 그런 외부 그런 그 인문 클래식 강의 뭐 그런 거 해설, 그다음에 네, 그냥 계속 바빴어요. 계속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해 왔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지쳤나 봐요. 이렇게 밝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왕 다친 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금방 이제 마음을 털고 씩씩하게 지난 3주를 지내왔는데, 네, 여러분들과의 동영상 강의도 조금 늦을 때도 있지만 거르지 않으면서 정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많이 지쳤었나 봐요. 그래서 지난주 주말, 그러니까 한 목요일 저녁? 금요일서부터 많이 힘들었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래서 주말에 네, 도저히 이 여러분들 어드벤처 동영상 강의를 찍을 몸과 마음의 기운이 안 나서 계속 생각은 하면서 해야 되는데 찍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숙제를 미루는 학생 마음처럼 그렇게 주말을 이렇게 힘없이 보냈어요. 힘들게. 그리고 사실 지금은 이 11월 2일 오후예요. 11월 2일 월요일 오후인데, 예, 조금 전까지 계속 이렇게 좀 그래 있다가, 오늘은 집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영상 강의를 찍는 거 외에는 진짜 좀 다치고 난 이후 정말 거의 최초로 하루 좀 정말 병원에 입원한 사람처럼 좀 가만히 좀 있어 보자, 쉬어 보자 라는 마음으로 집에 있으면서 그래, 이렇게 있다가 이제 여러분 마음을 좀 추스르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대면으로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 안부도 묻고 사담도 좀 나누고 제 얘기도 하고 저의 근황도 수업 전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비대면이다 보니 늘 시작하자마자 자, 몇 페이지 막 이러고서 시작했는데,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또 이 상황이어서 저도 인간인지라 좀 힘든 마음을 힘든 마음이 있지만 잘 추스르려고 하고 있다는 저의 안부를 전하면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독 손이 너무 아프네요. 계속 똑같이 이 깁스 상태를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보통 이거 팔걸이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팔걸이 해도 아프지만은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제 힘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팔걸이를 했고, 그리고 그냥 피아노 앞에 앉지를 않았어요. 어차피 못 쳐드리니까. 그래서
그 점 양해 부탁합니다. 자, 1급 지난번에 2급 A까지 나갔어요. 오늘 좀 부지런하게 2급 B랑 3급 A 좀 나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번 11월 달 남았고 12월 달에도 시험 전에 2주 정도 남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 추석으로 인해서 보강으로 남아있는 시간도 또 남아있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진도 나가면 진도 나가는 데에는 별 차질이 없을 거예요. 네, 하여튼 열심히 오늘 3A에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지만 부지런히 나가보도록 합니다. 지난 2A에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굵직굵직한 페이지들 이렇게 좀 이렇게 짚어서 나갔죠. 앞으로도 1급에 우리가 정말 자세히 찬찬히 살펴보았던 거를 토대로 이제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까지 가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분위기를 익혀 나가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잘 하고 계실 것이고 하에 이제 키워드 위주로 나가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2급 B 가기 전에 1급과 2급에 나왔던 테크닉의 비밀 5가지와 4가지 총 9가지 한번 리뷰해 볼까요? 1급에는 테크닉의 비밀 첫 번째 태권도 자세였어요. 태권도 자세는 뭘 뜻했죠? 연주자 아이와 피아노 간의 거리를 적합한 거리를 앉은 자세에서 잡는 그 공간을 태권도 자세 이렇게 손 쫙 뻗어보는 걸로 했고요. 2급은 두 번째는 꽃봉오리 손 모양, 세 번째는 손가락 세우기, 동그라미 만들기. 요 첫 번째 마디, 여기가 쓰는 게 여기가 쓰는 게 관건이에요. 그게 찌그러지면 동그라미가 안 되죠? 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게주법, 무거운 젖은 밧줄이었어요. 이 팔 전체를 포르테 큰 소리를 낸다 할 때는 이 팔 전체가 무거운 어떠한 것, 여기서는 젖은 밧줄이라고 했죠. 엄청나게 무거운 부피감이죠. 무게감이죠. 그래서 그거를 뚝 건반에 떨어뜨린다는 느낌이에요. 세게 약하게가 아니라 무겁게 가볍게 무게주법인 거죠. 5번째는 엄지손가락의 위치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로 치는 거죠. 2, 3, 4, 5번처럼 이렇게 끄트머리를 치는 게 아니라 여기로. 2급에서는 컵 모양의 손이었어요. 해서 먹는 컵 모양의 손. 두 번째는 손목 띄우기. 손목에다가 헬륨 풍선을 단 것처럼 그것 따라서 프레이징 마지막 끝에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어디까지? 이렇게 공중 끝까지? 아니요. 건반 끝이 가장 긴 손가락인 3번 손가락 끝부분에 닿을락 말락 할 때까지 치고 띄우고 치고 띄우고 자연스럽게 프레이징 끝에 그다음에 딱따구리 튀기기 2급에서 키워드는 뭐였죠? 아티큘레이션이라고 그랬죠? 레가토와 스타카토 특히 스타카토 때 딱따구리처럼 이렇게 톡톡톡 가볍게 하는 거예요. 건반에서 치는 거고요. 손끝이. 그 다음에 풍선 띄우기는 레가토의 마지막 끝부분에 해당하는 거겠죠? 네 번째는 손가락의 독립 혹은 손가락의 대화였어요. 말 그대로 진짜 각각의 손가락들이 소근육이 발달해서 독립해야 되고 대화 때 들은 얘기 고스란히 전달하듯이 2번에서 만약에 3번으로 치면 2번에 떨어졌던 무게를 2번이 부들부들 떨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치고 나서 팔을 풀고 어디로 그 무게를 전달해요? 그 다음 손가락으로 고스란히 대화하듯이 전달한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정을 배웠어요. 음정을. 2도에서 5도까지 2급에 배운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이제 4페이지 봅시다. 2급 B의 4페이지. 반음.
제 어렸을 때 또 에피소드 들려드릴까요? 저 어렸을 때도 역시 반음, 온음 배웠었어요. 어 반음은 근데 저희 그 어렸을 때 제가 배웠던 선생님은 동네 피아노 선생님이었죠. 뭐라고 하셨냐면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의 사이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네." 그러고선 보다가 보니까 흰 건반과 그 옆에 흰 건반 사이에 검은 건반이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어디죠? 미와 파, 시와 도. 그래서 선생님께 물어봤죠. "선생님, 얘와 얘 사이는 검은 건반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구 화를 내셨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제가 했기 때문이죠. 조금 전에 선생님이 정의 내려주셨던 명제에 바로 어긋난 얘기였기 때문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저에게 화를 내시기보다는 어떻게 그러면 예외가 없는 다른 반음에 대한 정의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화를 내시면서 "뭘 그걸 물어. 그거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있는 흰 건반끼리가 반음이지 없는데 어떡하라고." 뭐 이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나쁜 선생님이 아니면 무지한 선생님이 되지 맙시다. 자, 그래서 어드벤처에서는 어느 건반과 건반 사이에서도 예외가 있지 않은 아주 좋은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어떤 건반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건반까지의 거리가 반음입니다. 이건 반음과 반음의 그 상관관계는 색깔의 문제, 건반의 색깔 문제가 아니에요.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바로 옆에 건반이에요. 그게 흰 건반과 흰 건반일 수 있고 흰 건반과 검은 건반 사이의 관계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옆에 씁시다. 빈 공간 많죠? 거기에 반음과 쓰세요. 반음과 온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음계를 배울 수 있다. 반음과 온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음계를 배울 수 있다. 네. 음계란 여기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C장조, F장조, E 마이너. 네, 이런 음계예요. 음계는 그거 아시죠? 장조는 온온반, 온온온반. 그리고 단조는 온반, 온온반, 온온. 이거였나요? 예. 이거 제가 지금 뭘 읊은 거죠? 장조 메이저, 장조 스케일이란 것은 7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음과 두 번째 음은 두 사이가 온음, 두 번째 음과 세 번째 음 사이도 온음. 잠시만요. 네,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급한 전화여서 안 받을 수가 없었네요. 자, 그래요. 그래서 온온반, 온온반, 예를 들면 그런 게, C 메이저를 예를 들어 봅시다. 도와 레 사이가 온음, 레와 미 사이 세 번째 음 사이가 온음. 그 다음에 미와 파 사이가 아까 말대로 까만 건반이 없죠? 그러니까 그게 반음. 그래서 온온반, 온온음반. 그래서 음계 스케일이라는 것은 그 그러니까 음과 음 사이의 그 간격이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인제 스케일을 알고 장음계, 단음계, 화성단음계 이런 거를 알기 전에 온음과 반음의 그 간격 관계, 그거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반음 연습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옆에 반음 회전 목마까지 건반을 보고 반음을 찾기 연습을 수도 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요 페이지 할 때도 하지만 이 이후에 애도 레슨 때 아이가 정말 척척 찾아낼 수 있게 아무거나 건반 띡 짚고 여기서 뭐 아래로 반음, 위로 반음 찾기. 여기서 아래로 반음, 위로 반음 찾기.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건반에서뿐만 아니라 어, 음 5선지, 5선 보표에서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아셨죠? 자, 그러면
음과 음 사이가 온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반음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네. accidental. 네, 영어로 accidental이라고 하는데요. 임시표 혹은 샵 flat. 예, 올림표, 내림표죠? 그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6페이지에 샵, 올림표 돼 있죠? 샤프는 주어진 음에서 반음 올려 연주하라는 표시입니다. 좋아요. 자, 거기 그러면 밑에 잠자는 게 넘어가기 봐요. 파샵, 솔, 요샵, 시도, 반음 간격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종의 반음계로 이루어진, 텍스처라고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거기 잠자는 게 넘어가기 위해 좀 약간 공간이 있죠? 거기에다 써놓읍시다. 반음계 연주법. 자, 반음 간격으로 쭉 길게 이어져 있는 그러한 음의 그런 그 라인을 연주할 때 어떻게 연주하느냐예요. 반음계 연주법. 세 가지가 있는데요. 1. 손이 모여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건반에서 가장 가까운 건반들끼리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손이 모아져야 돼요. 이른바 작은 손이 되어야 돼요. 그다음에 2번, 그다음에 작은 손을 만든 다음에 진짜 최단거리로 움직이는 거니까 손의 움직임 자체가 손은 작은 손을 만들었는데 막 이러고 치는 게 아니죠. 네, 최단거리 움직임이에요. 손의 움직임도. 최단거리 움직임. 그 다음에 엄지는 보통 때 우리가 이렇게 넓적한 부분으로 칠 때보단 약간 세워서 약간 엄지의 손끝으로 치기. 그 세 가지 방법 적어 놓으시고요. 7페이지 보면 샵 그리기가 나오죠. 그리고 샵 그리기 그 이론 문제에서 두 번째 각 이름에 알맞은 건반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네,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각 악보에 알맞은 건반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저 같은 경우면 여기에 문제를 하나 더할 것 같아요. 지금 3번 보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첫 번째 문제는 높은 음자리표에 가운데 C에 샵이 붙은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음이름도 써보라고 하는 거죠. 답은 뭐죠? 음이름 C 샵. 네, 그 다음에 건반에서 찾아보는 거. 그래서 음이름 써놓기 하나 정도 더 해보면 어떨까요? 자, 그 다음에 8페이지는 뭐냐 하면 사자 선생님이 마법사가 돼서 나타났어요. 사자 선생님이 부리는 마법은 어떤 마법일까요? 한번 볼까요? 샤프가 붙은 음이 같은 마디에서 다시 나올 때에는 샤프가 붙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연주하래요. 그러니까 샵 임시표를 띵 붙이면 그 한마디 안에서는 계속 효력이 발생되는 그런 샤프의 마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디가 바뀌면 다시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법의 그 효력이 한마디짜리인 거죠. 한마디 안에서 혹은 그 마디 안에서 유효한 마법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어요. 그 마디 안에서 유효한 마법. 또 이제 보면 서커스의 어릿광대도 그렇고 숲속의 마법사도 그렇고 샵이 되게 많이 나와요. 9페이지에 스스로 탐험해 보면 오른손이 반음으로만 연주되는 곡이 몇째 단인가요?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또 만들어 보시라고 그랬죠? 저 같은 경우는 샵을 찾아서 다 동그라미 하고 그거의 음이름도 말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마디에 C샵, 두 번째 마디에도 C샵, 그다음에 5, 6, 7, 8마디 오른손에 F샵 계속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거죠. 자, 10페이지는 샵은 줄 또는 칸의 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줄 위에는 그 샵, 우물정자 같은 거죠. 그 샵에 그 네모난 게 줄 안에 걸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칸은 그 네모가 줄과 줄 사이인 그 칸에 놓여야 되는 거. 아셨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 10페이지에 뭐죠? 뭐 F샵을 몇 번 연주하나 좀 전에 그 사자 선생님이 그 마디 안에서 유효한 마법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번째 문제 C샵을 몇 번 연주해야 되나요? C샵이 붙기 전에 있는 C는 아니죠. 붙은 다음 이후에 나오면은 유효한 거. 좋습니다. 13페이지로 좀 넘어가 볼까요? 13페이지 보면 네, 좋아요. 이렇게 13페이지 보면 화창한 날의 행진, 그 다음에 비 오는 날의 행진, 이렇게 두 가지 의미예요. 두 가지 곡이에요. 네, 이거 보면은 한번 피아노 옆에 있으면 한번 쳐보세요. 똑같은 그러니까 화창한 날의 행진을 고스란히 그 곡을 손을 띠리릭 단삼도 내려서 똑같이 치면은 밑에 비 오는 날의 행진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위에는 장조 음악이고요. C 메이저 장조. 그다음에 비 오는 날의 행진은 A 마이너의 곡이에요. 물론 아이들은 아직 모르죠. C 메이저니 A 마이너니 이 얘기를. 근데 여기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또 여기서도 아이들이 음악에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다양한 분위기, 다양한 조성, 장조만이 아니라 단조도, 장조 단조만이 아니라 오음음계도, 반음계도, 네,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어릴 적부터 쳐보고 연주해 보아서 그게 이상한 음악이 되지 않도록 장조, 단조를 제외한 조성음악을 제외한 다른 구성의 음악이 이상한 음악, 무서운 음악, 뭐 이러한 음악이 되지 않고 그냥 다양한 음악, 자기가 알고 있는 분위기의 다양한 음악 중에 하나로 알 수 있게끔. 네. 근데 여기서는 보면 화창한 날에도 아이들이 웃고 행진하고 있고요. 비 오는 날에도 웃고 행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조와 단조의 음색을 비가 오는 약간 흐린 날과 햇빛이 쨍쨍한 밝은 날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단조인 노래는 이 하고 맨날 슬프냐 그게 아닌 거를 나타낸 거죠. 네, 아이들의 표정으로. 좋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14페이지 뭐 플랫이 나와요. 반음 내리는 거. 그 다음에 이름도 찾아 써보고 플랫도 그려보고 플랫도 샵과 같이 줄에 걸쳐 있고 줄과 줄 사이인 칸에 볼록 나온 배 부분이 걸쳐 있는 거 이런 것들. 아이 아파. 손가락 진짜 오늘 너무 아프네요. 어제 오늘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샵이 지금 몇 페이지에 걸쳐서 계속 뭐 악보도 쳐보고 그려봤듯이 플랫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16페이지도 그렇고 17페이지도 그렇고 계속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로 가요. 19페이지로 가면 뒷골목의 고양이라는 곡입니다. 자, 음악성 개발 한번 읽어볼까요? 음악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주를 잘 들어야 된대요. 이 곡을 연주할 때 왼손을 연주하고 있는 동안 오른손에 야옹 소리가 계속 들리나요? 야옹 소리를 단 2도, 레와 미 플랫, 띵, 띵, 요 약간 부딪히는 단 2도의 모음 음정으로 양! 요 소리를 냈대요. 근데 그 소리가 계속 포르테로 꽝 하고서 처음에 친 다음에 큰 소리로 친 다음에 계속해서 붙임줄로 되어 있어요. 그때 그 계속 붙임줄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 치지는 않지만 소리는 계속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움직이는 움직이는 음형, 움직여서 계속 변하는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붙임줄로 연결해서 울림이 계속되고 있는 소리도 지금 계속 들리고 있나요? 라는 질문 하나로 아이가 계속 들어보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12마디 보면 야옹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몇 초가 걸리나요? 라고 하면서 그럼 몇 초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몇 초가 걸리는지 초를 세면서 정말 언제 사라지나 끝까지 듣겠죠. 우리가 피아노를 치면서 내 소리가 정말 사라지기 전까지 끝까지 듣는 그러한 그 소리에 대한 집중력을 발휘하는 때가 있기는 있는지, 늘 하는지 생각해 본다면 정말 무한하게도 그러고 보니 좀 내가 내 소리의 끝부분까지 잘 마무리 지으려고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21페이지, 20페이지 거미집이라는 곡을 통해서는 플랫이랑 샵이 이제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샵은 없고 스스로 탐험 보면 샵은 없고 플랫만 사용된 단어는 어딘지 묻고 있는데 뭐 플랫, 샵 다 찾아보고 동그라미 치고 음이름도 얘기해보고 그거를 한음 다 악보를 쭉 보기 전에 미 플랫, F 샵 이런 거 다 피아노를 그 음이 있는 그 샵이나 플랫이 있는 그 음을 미리 쳐보고 그 마디만 또 따로 쳐보고 뭐 이러한 부분 연습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열고 하니까 좀 쌀쌀하네요. 여러분들 11월이 되었어요. 이제 좀 스산한 이제 초겨울이 된 느낌이에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12월, 1월, 2월이 겨울. 그러니까 약 한 계절씩 한 3개월로 끊어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정도로 계절의 변화가 그 정도에 거의 맞춰서 있었고, 즉 11월에는 그래도 아직 가을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11월 되면 벌써 마음이 초겨울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더 그래서 마음이 좀 스산해지고 쓸쓸해지는 것 같네요. 네. 추워서 문을 닫으면서 잠깐 여러분께 사담을 나눴습니다. 자, 23페이지 보면 딱 봐도 재밌어 보이죠? 네. 이 플랫과 샵뿐만 아니라 이제까지의 음표와 쉼표, 그다음에 악보에 있는 거를 이름을 읽어내는 거, 그런 여러 가지들을 놀이동산 티켓 같은 거로 이렇게 표현해서 재밌게 게임으로 해봤어요. 아이랑 같이 게임해 보세요. 너무 즐거워할 거예요. 자, 잠깐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으로 가요.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으뜸음과 딸림음. 자, 이번 2급에 지난 시간에 뭐 C의 자리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죠? C의 자리는 뭐라고 그러죠? 첫 음이 C로 시작하는 5개의 도로 시작하면 도레미파솔 이게 C의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의 자리, 뭐 C의 자리, G의 자리, G의 자리 하면 솔라시도레 이게 G의 자리겠고요. 그거를 배운다는 것은 어떤 학습의 그 초석이 될까요? 바로 네, 아까 말한 반음은 반음 오는 관계를 알아야지 스케일, 그러니까 조성을 알 수 있다 그랬죠. 음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C의 자리도 이제 음계 수업의 근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C의 자리에 도레미파솔 주요 3화음 중에 2개, 주요 3화음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버금딸림화음은 요즘은 잘 이렇게 어린아이 교재에서 버금딸림음까지, 그러니까 즉 네 번째 음은 안 가르치고요. 우선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으뜸음, 첫음이죠. 으뜸음과 5번째 음, 딸림음, 1도, 5도를 형성하는 근음이 되는 으뜸음 그리고 딸림음을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는 정말 매해 제가 설명할 때마다 왜 자꾸 전화가 오죠? 잠시만요. 이렇게 하루 해가 이렇게 너무 지나갑니다. 벌써 깜깜해졌네요. 여러분 오늘은 아까
제가 수업 초반에도 그랬지만 제가 지금 상당히 팔 컨디션도 그렇고 되게 어 활기찬 수업을 진행하기가 되게 쪼끔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래서 9 주차의 첫 번째 클립 요렇게 요 정도 내용으로 요 정도 진도로 마무리하고요. 주중 중에 제가 9 주차 두 번째 클립 다시 녹음해서 녹화해서 올려 놓도록 할게요. 그때는 지금보다 쪼끔 더 나아진 컨디션으로 좋은 기분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으뜸음과 딸림음서부터 다시 할게요. 네.